안녕하십니까. 윤리와 사상. 오늘은 본격적인 그 첫 번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윤리와 사상을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 수험생분들, 공부를 웬만큼 하긴 했어.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일단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저는 제끼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를테면 얼마 전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마도 어려운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막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챕터가 어려울까? 다 어렵겠죠. 다.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다 어렵게 나올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거 지문이 이렇게 딱 어렵게 나오면은 정말 한 5개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문제를 평가원에서 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1년 가까이 남아서 이제 수특, 수완 막 이렇게, 지금은 수특이 벌써 나올 시기가 됐고, 지금 12월 7일인데 제가 지금 현직에서 조금 이 텀이 있어가지고 보통 1월 달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수특을 공부를 작년 걸로 하셨나?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특, 수완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근데 수특이랑 수완이랑 막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랑 다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고 이제 좀 어려운 부분 체크했다가 다시 또 반복해서 훈련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6평, 9평을 막상 해보니까 기출도 이제 한 3년치 이상을 쫙 다 준비가 된 상태야. 학습이 된 상태야. 근데 막상 6평, 9평이 나오고 또 수능이 나오면은 여전히 한두 문제는 또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제 고대에서부터 해서 현대까지 이제 쫙 윤리와 사상에 해당되는 많은 그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리된 내용들을 다 공부를 했고 상당량의 기출 문제를 풀었고, 모평도 다 푸셔야 됩니다. 평가원 것들은 6월 9월만 하면 되니까. 그걸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테면은 플라톤도 어렵게 나오려면 어렵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왜 어려운 걸까? 우리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플라톤이
쓴 책을 전체를 다 읽은 상태에서 수능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 보고 보는 현역은 힘들 것 같은데. 현역은 플라톤 다 보고 뭐 칸트 다 보고 칸트를 다 보려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근데 지문에서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수특수한, 기출, 모평, 그리고 학교 수업 이렇게 따라갔다고 해도 딱 지문을 봤는데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특히 뭐 방금 예시처럼 이기론 같은 경우에 이게 주희, 왕수인, 이황, 이, 정약용, 심지어는 뭐 맹자까지도 막 올라갈 수 있고, 요 제시된 그 지문이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보고 들어가는 고3은 현역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맞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평가원 입장에서는 변별력 때문에 6평에서 한번 싹 보고 9평에서 한번 싹 보고 이제 최종 수능에서 한두 문제는 어쨌든 간에 좀 방대한 자료, 동서고금의 방대한 자료들 중에서 그래도 교육과정이랑 연결된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걸 벗어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대해도.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냈어. 그 교수님들이 이제 그 내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학생들이 이거는 안 된다. 교육과정에서 너무 멀다. 교육과정은 그 방대한 것 중에서 상당히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정리되고 서로 좀 끄덕끄덕 하는 부분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처음 보는 지문, 아리까리한 지문, 플라톤인지 아리스토텔레스인지 전혀 구별이 안 돼. 왜냐면은 그 두 분이 다른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영향받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이 어휘가 어떤 어휘가 겹치는 어휘야.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례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양지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양지. 양지면은 왕수인의 양지일까? 아니면은 맹자의 양지일까? 각각의 거기에서 나오니까 어휘가 가지고 있는 지층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윤리와 사상, 수능에 맞게 좀 그 강의를 규칙적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가능한 한 완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주로 할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막 수특 수안에 나와 있는
설명 부분이나 그 문제를 통해서 접하는 지문이나 아니면 그 지문이 있고 5가지 보기도 사실은 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준비가 되고, 뭐 최근 몇 년간의 그 기출, 그러니까 수능뿐 아니라 평가원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평가원이 감수한 거는 다 이제 같은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 막 한두 문제를 접근조차 못하겠어. 근데 그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평가원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걸 좀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욕을 안 먹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틀을 넘어서는 거는 절대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전략은 뭐냐? 기본적인 것들은 쫙 다 공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핵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을까? 요 고민. 어떤 어휘가 있을 때, 윤리와 사상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윤리, 사상의 방대한 자료들의 어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혼, 이와 기, 이성, 덕, 현대윤리도 뭐 나오니까, 정의. 와, 정의면은 막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나오겠네요. 덕도 사실은 고대의 아레테, 덕. 덕을 이제 그 그리스 말로 아레테라고 하거든요. 그게 현대에도 이제 덕 윤리가 있죠. 몇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막 이제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각각의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지층들 있잖아요. 지층들. 제가 주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심화해서 남기려고 하는 얘기는 그 지층들에 대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내용이 아닌 새로운 어떤 지문을 봤을 때에도,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몇 개밖에 이해가 안 가고 나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헷갈려. 누군지도 전혀 감도 안 오고. 그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어휘의 지층들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전체의 뭐 자료들을 다 읽지 않아도 풀 수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첫 강부터 해서 마지막 강까지 수특이나 수완 그 순서에 맞춰 가지고 하되, 빠르게 정리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뭐 초반에 나오는 뭐 인간은 뭐 특징이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막 정리되고, 그리고 플라톤이 말한 것 중에서 뭐 아주 기본적인 것들 뭐 사주덕이 뭐 어떻고 이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빨리 넘어가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그 덕이라고 하는 게 또 중세 철학에도 나와. 왜냐하면
신학에도 그 덕이 막 추가돼서 나오고 막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자유의지 이런 것도 나오고,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되게 헷갈리고, 그것도 계속 겹쳐서, 지층이 겹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리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하면서 어휘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죠. 이 지층을 잘 우리가 식별해내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지문을 맞닥뜨려도 그걸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오늘 지금 강의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자마자 바로 이제 1강이 아닌 뭐 이렇게 서장 먼저 이렇게 일단 찍어 놓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